GBU-57 같은 경우는 다른 미사일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관통력에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이란은 더 깊숙이 땅속으로 들어갈 것이고요. 북한은 더더욱 자기네 시설들을 견고화하거나 더 수직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일단 우리 동맹이어서 다행이다. Also known as the Massive Ordnance Penetrator. It can penetrate over 60 meters into the ground, around 200 feet. To put that into perspective, this depth is comparable to the height of a 20-story building, depending on the floor heights. These examples demonstrate the significant advancements and differences in penetration levels among these specialized weapons. 이 벙커버스터는 사실은 이란과 북한의 핵시설을 타격하기 위해서 미국이 개발한 무기예요. 그러면 그 전엔 이런 게 없었느냐? 없었습니다.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갈 정도의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이고요. 단순히 이글루라든지 지하의 적 지휘 시설 정도는 견고한 콘크리트로 만들어서 한 지하 10m, 20m 정도였기 때문에 그 정도는 기존의 GBU 계열이 타격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첩보와 정보를 수집을 해보니까 적은 더 깊숙한 지하 갱도의 핵시설 혹은 핵 저장시설 혹은 핵 개발시설들을 만들어 놓고 북한도 지하 100m에 막 갱도 뚫어 놓고 막 이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 핵을 억제하고 또 유사시에는 핵을 사용하지 못하게 물리적으로 타격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저 벙커버스터를 개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폭격기가 가서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고 배에서 아까 토마호크나 잠수함 같은 데서 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지대지가 있습니다. 미국은 B1, B2, 이 B-52 같은 엄청난 전략 폭격기들이 있으니까 요거는 B2에 실어서 보낼 수 있는 걸 생각해 보자. 그래서 B2가 사실은 B1이나 B-52보다 이 페일로드가 더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은밀성이 있으니까 이 B2에 2발 정도 장착할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무게를 한 13톤 미만으로. 그러면 이제 왜 13톤까지 또 폭탄을 저렇게 무겁게 만드느냐 요것도 있는데 이거는 고고도에서 저 미사일을 낙하시켰을 때 이 낙하되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환이 되어서 견고한 혹은 지상의 표층을 뚫고 들어가는 이 힘을 내려고 하기 위해서 특수 합금,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무게 중심 등을 고려해서 땅에 꽂혔을 때 지하로 뚫고 들어가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무게를 준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깊이까지 들어간 다음에 그다음에 터지는 저 탄두 무게는 대략 한 1, 2톤 정도에서 취사 선택을 합니다. 저 미사일을 저렇게 무겁게 만드는 이유는 뭐냐? 결국은 지상 관통 능력. 그래서 저 폭탄의 이름이 Massive Ordnance Penetrator거든요. 원하는 표적에까지 도달할 수 있게끔 지하를 뚫고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설계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정밀하다고 봐야 되는 이유는요. 가이드밤 유닛이기 때문에 바로 레이저로 표적 직상공을 그대로 에이밍을 하고 이 폭탄이 그대로 날아가기 때문에 공산 오차라는 것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얘가 이동하는 표적이 아니에요. 전략 핵심 표적들이 이동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동을 하지 못하는 요 표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레이저 가이드밤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건 공산 오차라는 거는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The inertial guidance kit collaborates seamlessly with the military-grade global positioning unit, ensuring precise navigation towards its intended target. Alongside these components, one can find the adapter ring, which facilitates the attachment of the telemetry antenna, crucial for transmitting data, as well as the encryption key battery, which safeguards sensitive information. Venturing deeper into its structure, we encounter the thermal. GBU-57 같은 경우는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정밀 폭격을 위해서 태어난 거고 저 지하 깊숙이 들어있는 그 주요 핵심 시설들을 땅을 관통해서 들어가서 콘크리트를 관통해서 들어가서 터지게끔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다른 미사일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관통역에 있습니다. 60m까지 뚫고 가는 건 알겠어. 막 건물 한 20층 높이를. 근데 만일에 목표물이 20m에 있어. 그러면 어떡하냐? 뭐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뚫고 들어가다가 20m 정도 뚫고 들어갔는데 보니까 이 관통을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공간이 비어 있고 캐비티라고 하죠. 뭔가가 딱 풀려 있어. 그럼 센서가 그걸 인지를 해가지고 내가 지금 목표 지역까지 뚫고 들어왔구나 생각되면 거기서 빵 터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 역할을 수행해요. 그러면 뭐 틀릴 수도 있는 거네요. 만약 60m에 터져야 되는데 40m에 터져버리면.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사전에 입수된 표적의 특성, 표적의 정보들을 다 우리 정보 장교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핵 시설 같은 거를 뭐 40m에 뒀다가 갑자기 60m에 뒀다가 뭐 20m에 뒀다 이게 옮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고정 표적에 주로 쓰게 되는 거죠. 벙커버스터 무기들을 개발하는 나라들이 여러 곳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네. 그 중에서도 어찌됐건 미국의 벙커버스터들이 제일 좀 최첨단 강한 걸로도. 아무래도 그렇죠. 예. 이것도 아까 그 미사일하고도 똑같은 건데 배럴 데미지 어세스먼트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폭탄을 특정 깊이에 떨어뜨려 봤어. 그랬는데 무력화가 됐어. 그러면 이제 만족이 된 건데 떨어뜨려 봤더니 관통력이 좀 모자라. 혹은 관통에서 들어갔는데 파괴력이 약해. 이런 실험값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험실에서만 실험을 하기에는 변수를 얻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프가니스탄의 그 산악 지역을 뚫고 들어가려면 그 특성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똑같이 로키 산맥의 지하에 구멍을 뚫고 이런 실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 실험을 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에 한번 떨어뜨려 봤어. 그랬더니 효과가 있어. 그러면 이건 잘 개발된 거고 봤더니 효과가 없어. 야, 그럼 어떻게 하냐? 이때부터 우리가 뭐 H 고폭탄에서 뭐 TRX로 바꾼다든지 뭐 폭탄의 특성을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은 관통자의 어떤 그 물리적 그 금속 재료의 특성을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은 형상을 바꿀 수도 있고 그 데이터로 다시 무기를 업그레이드 시키니까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저는 지하 벙커에서 근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공포감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사일을 쏘기 위해서 미사일 현장에 가 있기도 하지만 여러 미사일들을 지휘 통제하기 위해서는 이 중간에 대대급 지휘 통제소 같은 것들이 지하 벙커에 있어요. 그 지하에는 전기 나가면 불 꺼지면 정말로 빛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지하는 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정 수준의 산소 농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산소 발진기들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해서 산소를 만들어서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깥의 이런 신선한 공기와 달리 지하에서 마시는 산소는요, 약간 비릿해요. 비릿한 공기 맛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지하 공간이다 보니까 인간의 체취, 사람의 냄새가 어디 빠져나가거나 뭐 환기가 덜 되니까 그 사람의 고유한 냄새를 더 민감도 높게 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빛도 보이지 않고 제한된 환경에서 전자기기들을 다루고 이런 상태에서 만일에 우리가 폭격을 맞는다고 하면 비록 콘크리트로 잘 구조화되어 있고 견고하게 방어가 된다라고 하지만 만일에 이게 뚫린다라고 생각하면 거의 끝장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공조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우리가 생존을 할 수 있는 장치나 시설들이 고장이 났다. 그러면 지하 공간에서는 완전히 그냥 그 자체로 매장당할 수도 있는 거죠. The development cost of the GBU-57 is estimated to be between $400 네. and $500 million, with its production price per unit around $3.5 million. Meanwhile, the GBU-28, a 4,000-pound bomb, costs approximately $100,000 to $150,000 per unit.
While the per unit cost of the BLU-109 is approximately $25,000 to $84,000 for each J. GBU 57 같은 거를 왜 이거를 이렇게 비싼 거를 만들어서 해야 되느냐? 표적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장소에 있는 표적을 무력화해야 되다 보니까 저걸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관통력이 지하 40-50m를 뚫고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고, 뚫고 들어간 상태에서도 대략 TNT 한 1, 2톤 정도의 파괴력을 줘야만 저 시설들이 파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무기들을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상에 노출되어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제이담 같은 것들로 이렇게 때릴 수 있고, 즉 표적의 가치에 따라서 타격 수단인 미사일이 메이닝이 되는 거고요. 그 메이닝이 된 미사일이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 나머지 표적들에 대해서는 이 고가치 우리의 자산 표적을 할당을 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서열화해 놓은 것이 이제 에어 태스킹 오더, 거기에 다 이렇게 리스트업이 돼 있습니다. 혹시 직접 이 벙커버스터 폭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공군도 저 벙커버스터를 일부 보유하고 있고 GBU 계열 그 폭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 제가 직접 본 적도 있고. 그럼 실제로 그 두 눈으로 봤을 때 네. 그때 어떤 기분이? 일단 우리 동맹이어서 다행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이런 미사일들을 볼 때마다 해부해 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 얘는 직경이 이러니까 이만큼의 파괴력이 있겠구나, 이렇게 기니까 속도가 빠르고 이런 게 있겠구나, 조그만한 날개가 있으면 안정화를 시키고 방향은 이렇게 바꾸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아무래도 더 일반인들보다는 생각이 많겠죠. 앞으로는 그럼 벙커버스터 계열의 폭탄들이 어떤 식으로 더 발전할 것 같아요? 벙커버스터는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을 하냐면, 이번 일을 계기로 이란은 더 깊숙이 땅속으로 들어갈 것이고요. 북한은 한 번도 폭격을 맞아보지는 않았지만 이란의 사례를 보면서 북한은 더더욱 자기네 시설들을 견고화하거나 더 수직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GBU 57과 같은 이 밤이 더 깊숙이 들어갈 것이라고 저도 예상을 하고요. 지금처럼 13톤의 무게로 관통력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질들과 특성들을 넣기도 하겠지만, 지하로의 관통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는 1차 열 압력을 내는 탄두부에 그런 과학기술이 발달이 되어서 고압과 고열로 지하의 흙을 녹이면서 더 깊게 들어간 뒤에 요구되는 혹은 목표한 깊이로 들어가서는 이제 폭발을 하는 이런 무기로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